반갑습니다. 이제 요즘은 참 진짜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지요. 겉모습은 정말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 병이 없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술병이 많잖아요.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무슨 병을 많이 하길래 저 혼자서 도대체 이게 뭔가 병원이 있고 병이 있고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해봤더니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병사와 병사들끼리 싸워서 죽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해서 죽을까? 전부 병과 싸우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왜 중국에 화타라는 명의가 있었잖아요. 이 명의가 그 당시에 진짜 외과수를 하고 엄청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분이었어서 조조 그분이 불렀잖아요. 불러서 어떻게 해서 명의가 되었냐 이런 거를 물으신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화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형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더 명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의 둘째 형님은 중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이 왔을 때 고칠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의 큰 형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병이 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진짜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병이 와서 병원에 갈 때는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주사 안 맞고 그냥 약만 먹어서 낫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 화타 이분은 본인은 그럼 뭐냐 했더니, 저는 중병이 왔을 때 제가 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의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 겸손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참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서 참 좋잖아요. 그러면 이미 병이 왔어. 병원을 갔을 때는 주사 안 맞으면 좋잖아요. 주사가 이게 진짜 잠깐인데 이 잠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무섭게 느껴지는지 주사 안 맞고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수술 안 하고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큰 병이 왔을 때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봤더니 이 외과에 큰 병이 왔을 때도요, 이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 외과의 병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명의들은 이 외과로 나 있는 상처를 고쳐주지만 이 외 밖으로 나온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마음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어서 왜 저렇게 병이 생겼을까, 병이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그 근본 마음의 문제점까지 같이 고쳐주는 이러한 이제 옛날 명의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제가 옛날 드라마인데 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외과수를 하시는 이런 분이었는데, 어떤 분을 치료하실 때 왜 이렇게 병이 왔으며 진짜 그 마음속에 깊은 이 원인의 병은 남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과만 얘기해서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이 수술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오기 전에 사실 우리 공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오기 전에 이 공부를 해서 병이 안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병이라고 해서 사람 꼭 몸에 있는 병만, 몸이 아픈 것만 병은 아니지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몸이 아파서만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프고, 내 부모님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프고, 내 주위에 내가 어떤 아끼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많이 아프실 때도 내가 아프고, 진짜 우리 어릴 때 아기들을 키울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애기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애기의 어려움은 다 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모르던, 우리 공부를 하면서 다 알아간 거예요. 저는 진짜. 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들을 너무 몰라서 나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랬음에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참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병이 쌓이는 거는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참 상대를 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음식을 줘서 상대를 위하는 것은 아니죠. 음식을 줘놓고 저 상대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음식을 주면 이게 상대를 위함일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상대를 위한다면 내 앞에 사람이 불안하다 할 때 저 불안감을 왜 불안했는지 나를 잡아주고 싶은데 나를 잡아주면 저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으면 예, 잡아주세요 하는 게 이게 내가 먼저 나선 곳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상대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상대를 위함이라는 어떤 큰 것이 상대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부분들이죠. 너무 작아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모르고 지나가면 나를 아프게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아파졌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려면 내가 내 걷는 걸음걸이가 너무 불안해서 잡아주고 싶었구나. 그러면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병은 내가 내 병을 나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을 나는 받아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불안할까? 나를 위해서 불안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저분이 넘어지실까? 혹시라도 저분이 어떻게 되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작은 마음이죠.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미처 찾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병을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음식을 먹어서 체한 것도 있겠지만 상대의 말을 내가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한테서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한 장이 쌓인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어쩔 때 또 이런 게 한 장이 또 쌓이게 되고 내가 안 좋은 느낌으로 무언가가 쌓이게 되면 이게 쌓였을 때 결국은 막힘이 오겠죠. 막힘이 와서 이 막힘이 결국엔 병이 되잖아요. 뚫리지 못했으니까. 뭐든지 시원하게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세면기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나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 뜯어보고 배관을 뜯어보고 다 했는데도 막힌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느 날 문득 제가 물을 칼칼칼칼 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면기가 칼칼칼칼 쏟아내면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물을 세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막힘 현상이 오더라고요. 전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물을 조금 틀었죠. 아주 그때 칼칼칼칼 세게 틀었을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틀었더니 물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히지 않았어요. 이 세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나의 행동이 문제였던 거죠. 이 상태를 몰랐어서 내가 너무 많이 털었었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진짜 뭔가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비록 공부를 못해서, 나는 비록 가진 게 없어서 이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잖아요. 나는 그래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식들에게 막 공부를 한꺼번에 많이 밀어넣지요. 그래서 이 과부하가 그릴 때가 있고 이래서 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바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조금씩 해 나갔어야 됐는데 저도 욕심이 생겼던 거죠. 빨리 변화할 수 있는데 왜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많은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었나, 이런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이제 항상 많이 노력은 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진짜 좋게 참 잘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저의 숙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숙제가 이것이지 않을까. 내가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감정이 섞인 말을 하거나 화가 섞인 말을 하거나 짜증이 섞인 말을 했을 때는 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막히게 되죠, 듣는 분도.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우선 나한테서 먼저 감정도 섞이지 말고 짜증도 섞이지 말고 화도 섞이지 않은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쉽고 재미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칼칼칼 쏟아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꺼번에 다 내려가지가 못했겠죠. 그래서 참 병은 사실은 보이는 병을 고치려면 보이는 병, 이 큰 병을 고치려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받아야 되면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또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런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내가 뭐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에 말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 잡아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